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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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터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박승재입니다. 몇 안 되는 기술 밖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두 개의 스터디 또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막 시작한, 아, 네. 새로 질문해야 하는 거군요.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진행을 하면 현재 저는 두 개의 스터디 또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막 시작한 작은 애니메이션이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게는 2년이 넘은 스터디에 최소 주 2회 넘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는 대체로 반응이 대단하다,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전혀 재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저희 스터디를 이제 힐링 캠프 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정도 좋아하니까요. 한때는 일주일치의 회사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좋은 모임입니다. 한 사람의 개발자로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 저의 스터디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만큼 스터디를 좋아하는 저의 시작은 대학생 때부터였습니다. 학부생 때 학교에 진행했던 스터디는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네, 책의 각 챕터별로 발표자를 지정하고 매 모임마다 발표자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따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하면 개발을 잘할 수 있게 될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그냥 과제 같고,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 발표를 하는 날이 아니면 집중도 안 되고, 결국 남는 거 없이 마무리한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이때 친해진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을 마치고 개발자로서 회사 생활에 찌들어가고 있던 중에 이상한 모임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위터 송년회 모임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트위터 송년회 모임 사진인데요. 이 모임은 후에 이제 이상한 모임이 되고 저는 이때 만났던 분들과의 이야기에서 되게 무언가 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임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스터디가 TD 스터디였는데 행복한 엔지니어님께서 트위터로 함께할 분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트위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2,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재는 테스트 주도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었고 방법은 모임 전에 진행할 챕터의 내용을 먼저 읽어와서 행복한 엔지니어님의 진행으로 대화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사진을 남겼었네요.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TD나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그 당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TD라든가 유닛 테스트를 적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좋거든요. 유닛 테스트나 T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스터디 얘기를 계속하면 개발 관련된 스터디가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첫 번째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터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지내던 중에 2014년 애플의 WWDC에서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발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한 스위프트 스터디. 이 스터디 역시 에젤통님이 트위터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는 버전 1점대였던 스위프트의 애플 공식 문서인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그리고 그 문서를 비공식이었지만 좋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번역해주신 온라인 문서도 함께 교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역시 방법은 모임 전에 진행한 챕터의 내용을 각자 학습한 후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첫 시간 이후에 정리된 자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처음에는 애절통님이 자료를 만들어 오다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함께 슬라이드를 만들어 온 식으로 공부를 변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발표자가 내용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발표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이나 끝난 후에 주제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 주의 분량을 초반에 한 세 챕터 정도씩 진행을 하다가 내용의 양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진행한 결과 애플의 공식 문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 8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는 따로 모으진 않아서 찾기는 힘들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아직 몇 개는 온라인에 남아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슬라이드 쉐어에서, 애절통님 슬라이드 쉐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버전이 3점대와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터디가 끝난 후에도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도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해준 아주 되게 고마운 스터디였습니다. 저한테는. 진행 과정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함께 하는 팀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준 그런 좋은 스터디였고요. 이번 스터디에서도 역시 어김없이 반복되는 코드죠. 좋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진행에 감사하게도 좋게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재밌게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스위프트 스터디가 끝난 후에 스터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가 그 당시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흥하고 있던, 물론 자주 흥하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스터디를 모집을 했습니다. 참여는 많이 했었는데 직접 모집을 했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언어의 인기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참여 의사를 보여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스터디에서 좋았던 대화 중심의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화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진행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하에 8명으로 제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전 아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프 파이썬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된 기본서로 파이썬의 문법을 다른 스터디처럼 미리 학습해와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법 위주의 스터디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쉬운 그런 느낌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초기 문법 위주의 스터디가 끝난 다음으로 프로젝트 오일러의 알고리즘 문제를 파이썬으로 풀어와서 이야기하는 스터디로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기초적인 수준의 쉬운 문제를 제외하고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 중에서 각자 선택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풀어오셨었고요. 근데 이 스터디는 2주를 진행을 하다가 빠르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되돌아봤더니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멤버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빠지는 일이 있어서 분위기가 좀 흐트러졌던 점도 좀 있었고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스터디 참여했던 멤버들의 목표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주제를 선정하거나 진행할 때 참여도나 집중도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쉬웠던 파이썬 스터디와 연말이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이상한 스위프트라는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상한 모임을 통해서 참여했던 스터디들에서 마음이 잘 맞고 그리고 iOS 앱 개발이나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를 시작으로 TDD, 작은 프로젝트, 개발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멤버 간의 대화로 주제나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나 프로젝트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재미를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밤새서 카페를 하나를 대절해서 WWDC 키노트를 단체로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네, 저 사진을 다시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요. 되돌아보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존중하고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게 무엇이든 또 강요하지 않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우리 스터디에 대해서 어떤 멤버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물어볼 옆자리 친구, 그런 친구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봐주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멤버는 스터디로 시작을 해서 가족이 된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멤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를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갖게 된 제 생각들과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먼저 어떤 분들이 이런 모임 형태의 스터디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컨퍼런스와 책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무언가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분, 그리고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분,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그냥 스터디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다 물론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할 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참여했던 스터디들처럼 트위터 같은 SNS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슬랙 등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이상한 모임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OS 앱을 만들다 보니 웨스턴 데브나 스위프트 코리아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 모임이 불편하거나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까운 회사 동료나 대학 동기 같은 편한 친구들과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찾았으니까 이제 모일 장소를 찾아야겠죠. 스터디 카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장소들이 나옵니다. 초처럼요. 혹시 서울의 홍대 쪽에 가까우시다면 띵크테이블이라는 곳도 추천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스터디 카페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네, 대화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한동안 호주 멜번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멜번에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고요. 그때도 이상한 스위프트 스터디 이 모임에 계속 함께 했었는데, 했던 방식이 그 당시에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스터디 함께 했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로 올려주셨었네요. 만약에 사진 속에서 트위터가 보이신다면 기분 탓입니다. 그건. 혹시 단체로 여러 명이서 이런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신다거나 아니면 페이스타임을 쓰실 수 없는 경우라면 구글 행아웃 같은 서비스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를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을 만날 장소까지 찾았고 그러고 났으니 이제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크게 발표나 대화를 하는 것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나 대화는 책이나 블로그 연재를 같이 함께 공부하기 좋은 자료를 찾아서 각자 공부하고 인상적이었거나 함께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나 대화 형식으로 공유하는 그런 게 하나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프로젝트 진행은 저희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단순히 이론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적절히 적용해서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버블렛은 없겠죠. 스터디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멤버들과 함께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스터디에 대해 잘 맞고 함께 하기 좋은 분들도 만났고 어디서 어떻게 할지도 알아봤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굳이 스터디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뭐였을까요, 저한테? 먼저 책을 읽거나 참여했을 때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저는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딱 진짜 한때 그거를 책을 읽었을 때 내지 또는 컨퍼런스에서 어떤 좋은 발표를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자극, 딱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던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스스로 제가 먼저 움직여서 사람들을 찾고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직은 좀 부족한데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역시 재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때 일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일주일치의 회사 스트레스, 회사 여러분들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스터디 모임을 가서 제가 각자 관심 있는 주제들이겠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때에 따라서 영화나 음악, 뭐 어떤 애니메이션, 뭐 다양한 주제들,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개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기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거의 끝이 됐는데, 여러분, 인생 뭘까요? 인생, 네. 정답도 모르겠고 되게 짧잖아요. 그런, 네. 짧은 인생에서 재미와 성장, 어떻게 보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건 저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터디 지금 시작하세요. 네. 2분 남았군요. 혹시나,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네, 있으신가요? 답은 시작하세요, 스터디입니다. 네. 되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 지금 구직 중입니다. 열심히 스터디를 하는, 네, 다른 성장하는 개발자 필요하신 회사는 언제든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 리모컨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뿅!